일단은 저희가 뭐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샘플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지금 즉흥적으로 영작해서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뭐 윤곽이 잡혀 있는 스크립트가 각자 있다라는 전제 하에, 혹은 뭐 제 수업을 좀 들으셨다라는 전제 하에 주력 주제들만 몇 가지 꼽아서 한번 읽는 훈련을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채택한 첫 주제는 당연히 집이고요. 부동의 1위 빈출률을 자랑하는 집이죠. 그 중에서도 또 변별력이 제일 높은 어드밴스 유형 중에 집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나열해야 되는데, 자, 시제는 이제 과거로 픽스를 하고요. 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거예요, 아마. 읽으시고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 암기 훈련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 1대1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터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밀착해서 실제 발화 습관을 좀 들어보고 제가 스스로 뭐 체감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말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주어 동사 생각하고 말하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제 문장을 이제 완성하려면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첫 문장의 이제 첫 단어가 이제 주어가 대부분 또 이제 대명사죠. 대명사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거를 먼저 내뱉고 한참 있다가 동사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는 이제 구절 단위로 뭉쳐서 해석이 되는 또 언어이다 보니까 우리말처럼 이렇게 뭐 단어 단위로 혹은 이게 음절 단위로 끊어서 말하면은 이 전달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꼭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한참 생각하셨다 그냥 하고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생각났을 때 뱉도록 해주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보통은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I remember when my TV at home broke down. It was very frustrating because I could not watch TV. I could not fix the problem myself, so I called up a person to fix it.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오버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발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딱 하나의 특징을 얘기했는데도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 외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의식을 안 하면은 저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뭐 길게는 뭐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발화해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누가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지적을 해도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서 의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휘 단위로 끊어 말하지 않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뭐 1번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한데 이게 어휘를 하나하나 끊어서 발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또.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또 잘 외우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I remember when my TV at home broke down. It was very frustrating because I could not watch TV. I could not fix the problem myself, so I called up a person to fix it.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도 이해 못하겠죠? 물론 이제 이 스크립트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내용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처음 듣는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어 단위 뚝뚝뚝뚝 끊어지면은 영어는 안 그래도 이 리듬이랑 그 인토네이션 베이스드로 해석되는 언어인데 이렇게 끊겨지면은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강세가 아무리 정확해도 전달 접수가 명확하게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의 강세도 여러분들이 적소에 형성을 해야지만 영어 체계에 맞는 인토네이션이 자연스럽게 또 형성이 됩니다. 인토네이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무슨 음악처럼 어떤 음계나 이게 노트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색칠되어 있는 내용어들 중심 있죠? 주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눌러서 읽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니까
이렇게요. 끊기지 않게 무슨 소리를 계속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올바른 예시입니다. I remember when my TV at home broke down. It was very frustrating because I could not watch TV. I could not fix the problem myself, so I called up a person to fix it. 어때요? 굉장히 느리게 말하는데 이게 연결된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뚝뚝뚝뚝 끊기지 않고 뭔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속도랑 상관없이 말씀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연결어. 연결어를 문장마다 사용하는 습관. 자, 이게 교재를 저희가 이제 드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잖아요. 뭐 학원을 오시든 여러분들 인강을 들으시든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시든. 근데 저희가 그 스크립트에 문장마다 연결어를 넣으면은 이게 좀 가독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까지는 못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중간중간에 그 적수의 그 문맥에 맞는 연결사들이나 뭐 접속사 같은 거를 삽입하시는 연습을 스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고지고대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스크립트나 교재에 있는 거의 연결사를 한 2배 정도 이상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문장과 문장을 이제 결집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연결사이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또 벌 수 있는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and 하면서 다음 주어 동사 생각할 수 있고 so 하면서 다음 주어 동사 생각할 수 있고요. 그냥 가만히 그 침묵을 유지하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이게 라이팅 시험에서는 안 통해요. 라이팅에서는 너무 막 연결사를 지저분하게 많이 쓰면은 글의 뭐 본질이 흐려지고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게 문어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데 말로 할 때는 연결사를 많이 쓰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윤활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연결어는. 자, 그래서 최대한 많이 사용하세요. 책에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책에 써있는 거 2배 이상 사용하시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구 단위로 묶어서 발화하기. 자, 묶음 발화 훈련은 제가 이제 실제 현장 수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자, 묶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반대로 저희가 그 중학교 때부터 구문 독해 하신 분들은 끊어읽기에서 독해 해석하는 연습 많이 하셨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부터 우리 죽도록 하던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슬래시 해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끊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줘서 여러분들도 뭐 구문 독해하면서 직독직해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기로 접근할 때는 이게 끊어 읽는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해석이 되는 것끼리 한꺼번에 묶어서 발화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어디서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강박감 때문에 너무 부자연스럽게 실제로 뚝뚝뚝뚝 단어 단위로 끊어져요. 그래서 한번 예를 보세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단어는 떨어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전치사 구라든지 뭐 명사 절이라든지 명사 구라든지 뭐 형용사 구라든지 이렇게 묶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이제 읽을 때 한번 보세요. I remember when my TV at home broke down. 뭐 이 정도로요. 얘네들은 떨어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When my TV at home 묶을 수 있고 broke down은 부동사니까 당연히 한꺼번에 읽으셔야 되겠죠. 자,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외우시면은 본인이 이게 호흡이 모자라는 순간에 아무데나 끊겨버리는 거예요. 뭐 at 하고 나서 막 이상한 데서 이렇게 끊겨버린다든지 아니면 다음 어휘가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내 맘대로 끊겨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도 이제 전달력 저하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묶어 읽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교재나 뭔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어떤 수험서가 있으시면은 그 표기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애초에 학습을 하실 때부터요. 묶어서 훈련을 애초에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또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면은 또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자, 요 네 가지를 적용해서 저희가 한번 실제로 요 스크립트를 저랑 차분하게 읽는 연습을 해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마이크 안 켜셔도 되니까 지금 자리에 계시는 곳에서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주시면 되세요. I remember when my TV at home broke down. It was very frustrating because I could not watch TV. And I could not fix the problem myself, so I called up a person to fix it. Plus, I remember when my computer broke down. Well, I tried to fix it myself, but I couldn't. So I had to take it in for repairs. I went to the service center to get it fixed. Next, I remember when one of the light bulbs in the bathroom went out. So I had to get a new bulb and replace the old one with a new one. I also remember when the clock in the living room did not work well. So I had to replace the batteries and it worked again. Also, I remember when water leaked from the water cooler. There was water all over the place and it was a mess. So I had to wipe off the water from the floor. Plus, I remember breaking a cup by accident. The cup broke into several pieces and I had to clean up the glass. I picked up the big pieces and vacuumed the small pieces. What else? I remember when I had some problems with my furniture as well. Yeah, so these were the problems I remember having at home. 자, 이렇게 우선은 이제 문장 단위로 끊어서 한번 워밍업을 해봤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연결어들을 많이 쓰고 제가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죠. 아시죠? 이제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요. 제가 이제 룰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전에서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어쩔 수 없이 의도해서라도 그 좀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자꾸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생각을 하고 말해요라는 이렇게 언지를 주는 그런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꼭 이렇게 장기 발화가 요구되는 시험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음 스크립트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또 적용을 하셔야 되는지. 자, 다음 거는 이제 음악이에요. 음악도 이제 집 다음으로 진출 주제이죠. 그래서 이제 1번과 14번의 이제 공통 답변으로 쓰이는 가수에 대한 특징, 그리고 그 가수의 노래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답변입니다. 14번 때문에 이게 발화량을 좀 늘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다 스크립트를 이제 2장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 가수를 이제 2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첫 장에서는 어떤 특징의 가수, 또 두 번째 장에서는 또 다른 장르를 담당하고 있는 특정한 가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시로 앤머리랑 BTS를 예시로 들어놨고 실제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수를 대입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무엇을 또 추가해 볼 거냐면요. 자, 5번째 특징. 대명사나 전치사, 관사 등 기능어의 강세 빼기. 자,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인강이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어디에 이제 강세 두고 어디에 강세 빼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시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본인 특징에 적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대명사나 전치사, 관사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대명사 같은 경우 주어인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그 전형적인 비원어민 사운드로 들리니까 이것도 잘 교정을 해보셔야 돼요. 자, 뭐 전치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왜 전치사, 대명사, 관사 이런 거에 저희가 힘을 많이 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이제 비원어민들이,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뭐 I 뭐 이런 데 강세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세를 많이 준다라는 것은 그 문장 안에서 볼륨이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발음을 또박또박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약세인 단어들, 약세는 이제 강세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강세를 두지 않는 단어. 약세인 단어들은 그 문장 안에서 그 소리가 거의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보면 대충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슈화 발음이라고 하잖아요. 중성모음을 적용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대명사나 전치사 관사에 대부분 사람들이 강세를 많이 넣냐면 철자가 일단 짧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는 또 단어이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 제일 먼저 기억나는 단어들이 이런 철자가 짧은 쉬운 단어들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거기에 힘을 팍 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지 하면서요. I 뭐 이런 거죠. 뭐 they, 뭐 that, 뭐 it was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개선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한 문단을 저희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문장 단위로 워밍업 했으니까요. 한 문단 단위로. 자, 일단은 제가 안 좋은 예시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좋은 예시. Well, frankly, I do not have a particular type of music that I can call my favorite. I listen to a lot of pop music, but I also listen to dance music as well. I do listen to hip hop or rock and roll occasionally, but not very often. The only types of music I do not like are perhaps jazz, heavy metal, country, or classical music. 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음을 떠나서 이제 강세가 엉망진창이죠. 막 모든 단어마다 다 힘을 주고 읽으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데 힘이 얼만큼 빠져서 중성모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중성모음은 참고로 이게 도금으로 쓰면은 약간 으 소리에 가까워집니다. 모든 문장 안의 기능어들은 으 소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문단 전체. Well, frankly, I do not have a particular type of music that I can call my favorite. I listen to a lot of pop music, but I also listen to dance music as well. I do listen to hip hop or rock and roll occasionally, but not very often. The only types of music I do not like are perhaps jazz, heavy metal, country, or classical music.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작. 네, 자, 거의 지금쯤 다 읽으셨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분간은요,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외우면서 연습을 하실 때
너무 이제 빨리 말하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이렇게 발화 속도를 평균적으로 좀 올리고자 할 때, 머릿속에 이제 내용이 다 완전히 각인이 됐을 때, 문장 완성도에도 자신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해결을 하시는 거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무조건 먼저 최우선시 적용이 돼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적용을 해볼까요? 6번째. 자, 조동사는 부정어에만 강세예요. 자, 이것도 제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드리는 코멘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아시는데 잘 적용이 그냥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습관이 그렇게 안 들여졌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조동사 can과 could. 자, 이게 이제 긍정형이 있고 부정형이 있죠. 그래서 can, could 이게 누구나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장 안에 있을 때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아까 can이 들어간 문장이 있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보면은 여기 can은 색칠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얘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다 그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can에 강세를 둘 수는 있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내가 뭐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둘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예외적인 경우인 거고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90% 이상은 그냥 원칙적으로 조동사는 강세를 안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긍정문일 때. 자, 그래서 얘를 I can call my favorite. 얘를 can이라고 강세를 만약에 둬버리잖아요. 중성모음으로 안 읽고. 그러면은 어떻게 들릴까요? 그냥 I can't call my favorite 부정문처럼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특히 비원어민들이 읽었을 때는요. 그래서 can은 어떻게 발음하셔야 되죠? 거의 안 들릴 정도로 큰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인 경우요. can't 축약형인 경우에는 can't 정확하게 강세를 주면서 발음도 에 발음으로 A 사운드를 정확히 내야 되겠죠? 자, 이게 어려우시면 cannot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축약형이 편해요. can't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긍정과 부정이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책에는 그냥 cannot이라고 do not 이렇게 확대해서 써놨습니다. 확장을 해서요. 자, 그런 경우에도 not에만 강세를 두셔야 되겠죠. can은 똑같이 큰이라고 읽고 cannot 하면은 cannot 이렇게 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되시면 이제 could랑 could not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coul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롤플레이에서도 그 청유형이나 부탁조로 또 많이 쓰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롤플레이 템플릿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could는 문장 안에 있을 때 절대 could 이렇게 두 음절처럼 발음하지 않고요. 그냥 could. 더 심하게는 그냥 문장 안에서 그냥 크 이렇게 발음하고 지나가. 그냥 거의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만 발음하고요. 그냥 크. 자, could 아닙니다. 절대. could 이런 발음은 없어요. 이게 막 주어로 와서 막 could you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문장 안에 있을 땐 무조건 크. 자, 그러면 부정형은 couldn't죠. 축약형은요. couldn't. 자, 얘는 이제 강세를 줘야 되겠죠. 부정어니까요. I couldn't, she couldn't, he couldn't, 아니면 could not. 축약형이 아닌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냥 앞에는 크고 뒤에 not에만 강세를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가능하셔야 돼요. 부정문이 긍정문처럼 들리고 막 긍정문이 부정문처럼 들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게 텍스트로 전달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오로지 나의 발음, 톤앤 매너, 강세, 리듬 요것만으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부정문이랑 긍정문을 꼭 이렇게 강세를 통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또 영어를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특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지금 문장의 구조가 4개가 거의 다 비슷해요. 주어가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외워서 읽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발생할까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들리겠죠. She is 어쩌고저쩌고. She does 어쩌고저쩌고. She is 어쩌고저쩌고. 벌써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사이사이에 뭐 표지어라든지 연결사들을 적극적으로 sab입해서 활용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뒤따라서 이게 문단 자체를 읽어주세요. One of my favorite singers is a British singer called Anne Marie. She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musicians in the world, and she does a lot of R&B and pop. She is also one of the best-selling artists of all time. And she also won many music awards. 자, 이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5문장 시작. 네, 다 좋습니다. 자, 지금쯤 읽으셨어야 되고요. 자, 이게 awards도 이거 강세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award가 아니라 근데 awards예요. 생각난 김에 말씀드려요. 뭐 마이너한 단어 하나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영화 주제에서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award는요. 뭐 누구 어떤 작품이 상 받았다, 어떤 배우가 상 받았다 이런 얘기 할 때요. 영화 배우 관련된 그 질문도 있죠. 자, 그래서 잘 보시고 단어 하나하나도 내가 틀리게 자꾸 발음하는 것들 중에서 좀 자주 쓰는 어휘들은 교정을 하고 가세요. 이걸 너무 하나하나 다 스트레스 받아서 뭐 다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준비를 못 하죠. 시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써야 되는 단어들은 계속 여러분들 틀리면 반복해서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교정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부사, 형용사 이런 것도 우리가 특히 자주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memorable 뭐 이런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amazing, 뭐 incredible 뭔가를 이제 수식할 때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단어로 있죠. 아니면 뭐 최근을 나타내는 뭐 recently 뭐 이렇게 이제 범용성이 좀 높은 어휘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미리 잡고 가시기. 자, 요런 실수들 나의 약점들만 그냥 줄여도 여러분들이 한등급은 쉽게 올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약점 자체가 하나하나 다 지표로 잡히기 때문에 네, 뭐 하나만 이렇게 개선을 하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구멍난 거를 메꾸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막 지금 이제 와서 뭐 무슨 팁이 없어요. 뭐 특별한 무슨 기술을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멍이 안 메워진 상태에서는요. 자, 나의 약점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스킬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번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은 연결사 발음하실 때, 연결어들 쓰실 때 충분히 늘려주기.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결어들이 지금 여기 페이지에는 없으니까 좀 많은 걸 볼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게 좀 연결어들이 많으니까. 자, 보시면 이제 뭐 plus, 뭐 next, also, an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의무적으로 그냥 내뱉기만 하세요. plus, I remember when my computer broke down. 연결어 많이 쓰라 그랬지? Next, I remember when one of the light bulbs in the bathroom went out. So, I had to replace the batteries and it worked again. Also, I remember when water leaked from the water cooler. 누가 등 뒤에서 이렇게 떠미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결어들은 이렇게 길게 늘려주면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plus 이렇게 꼬리를 길게 빼서요.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좋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요. plus, and, also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plus I remember when my computer broke down.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and next I remember when one of the light bulbs in the bathroom went out. 그다음에 also I remember when water leaked from the water cooler. So 이런 것도요. So 이렇게 하지 마세요. So 한 5배는 길게 하세요. So I had to wipe off the water from the floor. 자, 이렇게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야 라는 인상을 더 쉽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사실 웃기기는 해요. 그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금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팁이라고 지도한다는 게 사실 되게 웃긴 얘기긴 하는데 저도 말하면서 스스로 현타 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영어 가르치는데 이제 오픽 시험 때문에 뭐를 길게 발음해야 되고 뭐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런 훈련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절대 안 들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지 이걸 외우시는 게 사실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말하다 현타 오면은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면서 저도 정신 차리고 다시 말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충분히 유의미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실 때도 꼭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고